다음은 사건 담당이죠. 강재묵 기자. 뭘 준비했죠? 사건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이 제목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직원 살해 남성, 전자발찌 끊고 도주 중입니다. 도주 중인데요. 네. 인천에서 이 발생한 사건 소식입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이 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손님이 발견해서 신고를 한 건데 이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 창고 앞쪽에 쓰러져 있었는데요. 네. 이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고 시간에 1시간쯤 앞서 이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정황이 확인된 건데 이 남성은 이 과거 강도 범행을 저지른 전적으로 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럼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면 위치 추적을 하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 범행 1시간 뒤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 직후에 택시를 타고 도주해서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경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넓은 이마에 긴 얼굴이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체격은 170cm 정도, 몸무게 75kg대 마른 체격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상하이에 검은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네. 이 모습을 목격한 분은 아래 있는 이 번호로 이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경찰이 알렸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이 비슷하다, 수상하다 싶으면 빨리 경찰에 112에 빨리빨리 전화를 해서 제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망가는 사례를 저희가 오늘 처음 다루는 게 아닙니다. 강재묵 기자. 네. 이 몇몇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최근 라인 사태의 주범인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내용 좀 기억나실 텐데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달아났었습니다. 역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었는데요. 이 도주를 도운 주변인들이 하나둘 구속되다가 결국 김 전 회장도 이 도주 4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네. 마침 오늘 1심 선고가 조금 전에 있었거든요. 네. 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이어 이 769억 원의 추징금을 법원이 명령했습니다. 네. 이 이틀 전에는 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카 역시도 이 공용 물건 손상 혐의가 인정돼 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최근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도중에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이 강윤선 씨 사건도 있었죠. 이 강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나와 이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한 40대 여성을 살해했는데 이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곧 발찌를 끊고 도주하면서 이 중에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해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전자장치가 너무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사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동안 재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개선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내장재를 2배로 늘리는 이 두껍게 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무조건 범죄 혐의와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롭게 개정된 법안인데요. 네. 이 원래는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 한해서만 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면 인적사항을 공개했는데 네. 이제는 일단 전자발찌를 끊는 사람 모두에게 이런 법안을 확대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1월 12일,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무조건 일단 얼굴과 신상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 중인데 지금 끊고 도망간 거거든요. 이게 그럼 효과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전자발찌의 재질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해서 끊기 어려운 걸로 강화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는 이제 법무부가 좀 후속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물론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범행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좀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게 전자발찌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범행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한다면 전자발찌 외에 다른 식의 감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생활고를 겪어서 만약에 우발적 범행이라고 한다면은 만약 출소해서 나왔을 때 그런 식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좀 안착하고 돈을 벌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교도행정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간과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단순히 전자발찌가 끊어지냐 안 끊어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자발찌 범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교화, 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가 돼야 되고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